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월 34만원씩 매년 400만원을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을 해서 ETF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자산 배분 투자하고 있고요.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수익률 살펴보면 2023년 7월 22일, 7월 일지 기준으로 올해 수익률은 플러스 9.8%, 올해 수익금은 415만원이고요. 유튜브에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20년 1월달부터 올렸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 11.1%고 누적 수익금은 406만원입니다. 개인연금 자산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파란색은 납입 원금 매월 34만원씩 적립하는 부분이고요. 붉은색은 누적 수익으로 수익이 플러스일 때는 납입 원금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수익이 마이너스이면은 원금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보시면은 원금 아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죠. 처음에 일지를 시작하고서 바로 코로나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 잠깐 몇 달 동안 내려간 거 이후로는 그 후로부터는 원금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노란색은 누적 수익률 선그래프로 현재 11%라서 110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18% 정도로 수익이 났었는데 그 이후로 하락했다가 다시 수익률이 조금 반등한 상황이고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개인연금 누적 자산 현황 살펴보면 7월 20일 기준으로 투자원금은 34만원 적립해서 4,367만원, 투자 수익은 전달 대비 74,000원 줄어서 406만원 기록 중이고요. 총 자산은 4,774만원으로 전달 대비 26만원이 늘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1%고요. 개인연금 계좌 수익 현재 평가액 4,774만원, 전월 대비 26만원 늘었고 2023년의 연수익은 9.8% 415만원 수익, 2022년에는 개인연금 자산배분 투자한 이후로 처음으로 연간 손실이 났는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00만원 손실이었고요. 2021년에는 13% 수익, 2020년에는 3.5% 수익, 2019년에는 11.7% 수익으로 유튜브에는 2020년 1월서부터 업로드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서부터 자산배분 ETF 투자를 했는데 2019년서부터의 누적 수익을 살펴보면 누적 수익률은 21.7%고 누적 수익금은 686만원입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위험자산은 2% 낮춰서 38%까지 낮췄고요. 안전자산은 30% 동일하고 금을 위험자산에 낮춘 부분만큼 2% 늘려서 22% 보유하게 됐고요. 종목 교체는 없이 리밸런싱만 했고 위험자산의 최대 목표는 처음에는 40%로 하고 있다가 위험자산이 계속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비중을 낮출 생각이고 최대 35% 정도까지는 낮출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가 크게 오를 때마다 비중을 낮출 생각이고요. 2023년 7월 개인연금 투자일지 기준으로 코스토네 달걀 살펴보면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토네 달걀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유리할 자산을 미리 편입하고 지금은 유리하지만 앞으로 불리해지는 자산은 비중을 낮추면서 동적 자산 배분하고 있는데요. 현재 6월 FOMC가 끝난 거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고점 근처에 있고 6월 FOMC에서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고점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요. 거의 금리 고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2018년 12월에도 마지막으로 금리 올리면서 원래는 0.5% 더 올리고 싶다 했는데 그때 3%를 목표로 했는데 3% 못 올리고 2.5%에서 멈춘 적이 있어요. 연준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건 목표치인 거고 못 올릴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금리 고점에 거의 가까운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대략 금리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고점에서 버블의 최고점 A에서 B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크게 반등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직전 금리 사이클로 따지면 2019년 내내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했는데 그 시기랑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도 위험자산이 계속 반등하고 있죠. 올해 내내. 위험자산이 계속 반등하고 앞으로 하락 없이 계속 상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버블의 최고점을 지나게 돼서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예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곧 이어서 경제 위기가 터지거든요. 2019년에 그렇게 주식시장이 좋았다가 2020년 2월부터 조정을 받더니 3월에 코로나 위기로 크게 하락한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A에서 B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반등할 때 가지고 있는 위험자산을 익절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낮추고 거기서 난 수익을 바탕으로 현재 안전자산 미국채나 대체자산 금이
가격이 저가에 형성돼 있거든요. 그 저가에 형성돼 있는 안전자산과 금을 매수해서 다음에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구간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안전자산과 금, 현금의 비중을 A에서 B 구간에는 늘리면서 위험자산은 익절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위험자산의 최종 목표는 35%고 저희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 A에서 B 구간의 주식이 오르고 나중에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당연히 기본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 위기 전에는 이렇게 최종 목표 35%로 보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주식이 많이 보유해야 되는 호황기에는 뭐 70%까지 늘릴 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할 때 위험자산은 30%에서 70% 사이로 배분하는 편이에요. 35%면은 거의 최하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35%가 목표인 상황입니다. 나스닥100 ETF인 QQQ와 미국채 10년물 IEF ETF, 그리고 금 ETF인 GLD에 올해 성적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제가 예전에 2019년에도 자산 배분 투자를 했었고, 그 당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위험을 대비하다가 코로나 위기 때도 큰 손실 없이 잘 넘긴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올해 3월달부터 4월, 5월, 6월, 7월에 나스닥 ETF QQQ와 미국채 10년물 IEF와 그리고 금 현물 ETF GLD에 자산의 흐름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3월 달에는 주식이 안 좋았었죠. 그때 조정이 좀 받았었는데 미국 은행 위기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미국채랑 금이 좀 오르다가 4월 달에 은행위기가 거의 봉합되면서 미국채와 금은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5월 달부터는 위험자산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5월, 6월에 위험자산 QQQ가 많이 올랐고, 안전자산과 대체자산은 오히려 조금 하락하면서 가격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 6월까지는 그런 경향이 심했고, 이번 7월 달부터는 변화가 있었는데 QQQ도 올랐지만 IEF랑 GLD도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2019년도에 위험자산이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을 때 안전자산과 금이 저점에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요. 안전자산과 금이 저점에서 반등하면 다음 경제 위기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QQQ가 조정을 받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자산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에 위험자산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는 시기에 안전자산과 금이 반등한다면 그때서부터는 안전자산과 금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채랑 금을 매수하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저점에서 헤매고 있어서 언제쯤 오르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7월 달에는 바닥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채와 금이 저점에서 약하게 반등을 했죠. 근데 위험자산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미국채와 금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저점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연금 계좌 자산 현황 2023년 7월 20일 기준으로 위험자산 38%, 금 22%, 안전자산 30% 보유하고 있고, 현금은 10% 보유 중인데 원화와 달러를 5%씩 보유하고 있고요. 주식은 대략 10종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10분의 1을 한 3.8%가 한 종목의 비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10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반으로 나눠서 더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절반 비중인 1.9% 비중의 주식도 있고 3.8%의 비중의 주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은 개인연금 계좌에 TLT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IEF랑 같은 건데요. 요거 한 종목만 하고 있고요. 개인연금에 미국 장기채 ETF가 있긴 있어요. 근데 환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환 노출 ETF가 없어서 그냥 환 노출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하나만 하고 있고, 금은 최근에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가 생겨서 KRX 금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국제 금 시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환 노출이 된 금값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안전자산과 대체자산은 저는 환 노출된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에이스 KRX 금 현물 이거 한 종목만 금을 보유하고 있고 22% 보유 중이네요. 현금은 5%는 원화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고 5%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로 5% 보유 중입니다. 미국 달러도 올해 편입했고 금도 올해 편입했는데 수익률이 10%까지 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떨어져서 수익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미국채 10년 선물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긴 한데 만약에 경제 위기
위기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면서 위기를 해칭해 줄 거라 생각하고요. 미국 나스닥은 70% 수익 중이고 오를 때마다 계속 팔고 있고 위험 자산은 오를 때마다 계속 줄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국내 주식도 많이 올라서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2023년 7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게 위험 자산, 오른쪽에 있는 게 리츠와 안전 자산, 금, 미국 달러인데요. 국내 주식 ETF 타이거 200은 3주를 팔아서 53주 보유 중이고 국내 주식 ETF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는 21주를 팔아서 203주 보유 중. 많이 반등을 했나 보네요. 요번에 많이 팔게 된 거 보니까. 미국 지수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한 주를 팔아서 21주 보유 중. 미국 S&P 500 ETF 에이스 미국 S&P 500은 7주를 팔아서 125주 보유 중. 미국 가치주 ETF 에이스 미국 와이드목 가치주는 6주를 팔아서 86주 보유 중이고요. 선진국 ETF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5주를 팔아서 82주 보유 중. 선진국 ETF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도 2주를 팔아서 51주 보유 중이고요. 선진국 배당 ETF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11주를 팔아서 160주 보유 중. 신흥국 중국 ETF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은 3주를 팔아서 102주 보유 중. 중국 기술주 ETF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9주를 팔아서 161주 보유 중이고요. 신흥국 ETF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4주를 팔아서 46주. 신흥국 ETF 타이거 라틴 35도 5주를 팔아서 219주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차이나 쪽도 반등이 있었나 보네요. 다 팔게 됐고 지금 위험자산을 익절하고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과 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자산은 거의 다 팔게 됐고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도 7주를 팔아서 71주 보유 중이고요. 안전자산인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은 1280주. 안전자산의 비중은 높이지 않았는데 하락을 해서 사게 됐던 것 같고 에이스 KRX 금 현물 대체자산 금이죠. 82주를 사서 이제 907주를 보유 중입니다. 전체 비중의 22% 보유 중이고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죠. 앞으로 위험자산이 35%까지 낮아지면 거기서 현재보다 낮아지는 3%의 비중은 금을 아마 더 사게 될 것 같아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은 5주를 사게 돼서 198주 보유 중입니다. 요새 원화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원화 환율이 떨어져서 미국 달러 선물을 사게 된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미국 달러 선물을 팔게 되겠죠. 이렇게 원화와 달러를 5대5로 리밸런싱 하면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사고팔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 달 매수 금액은 138만원, 매도 금액은 105만원으로 이 매도한 105만원 중에서 13만원의 수익이 났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14%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매도한 것들 평균 수익률이 14%란 소리예요. 제가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달 리밸런싱 하면서 거의 손해가 나는 달이 없을 정도로 매월 수익이 나면서 리밸런싱 하고 있거든요. 매월 이렇게 사고 팔면서 나는 수익이 누적이 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